오늘 내용은 사실은 케이스보다는 케이스를 겪고 나서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데에 대한 내용적인 부분이 좀 더 많습니다. 하고 일단 케이스 1번은 그 베리시비에서 한 5.6, 5.7 정도 됐던 환자분이고 BSA 1.58에 58kg 그리고 그 애뉴러스 에이리아 한 340 정도 됐던 환자분입니다. 다른 것들은 특별하게 사실은 셀프나 발론을 할 건 없고 사실 워낙에 이게 좀 초반에 했던 케이스긴 한데 울트라 나오기 전에 사피엔 3 때인데 사실은 그 사피엔에 워낙에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사실은 셀프보다는 이쪽에 더 데디케이트해서 20mm를 사용을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약간은 오버사이징해서 20mm를 사용을 해보자라고 했던 케이스입니다. 사실은 이게 그 어떻게 보면은 그 프레셔 그레디언트를 재서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많아서 포스트 벌룬을 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AR 때문에 저희가 포스트 벌룬 1.5 해서 한 9.2% 사이징으로 좀 했었고 사이너스가 커서 사실은 23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일단 20mm로 거의 애뉴루스는 다 찼던 분입니다. 그래서 안쪽에서 프레셔 그레디언트는 사실은 카테터로 쟀을 때 큰 차이가 없었는데 그리고 탑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즉시 저희가 그 에코를 봤을 때 한 2.5 정도 미터 퍼 세크 정도였는데 사실은 태어날 때 보니 RT 밸브 Vmax가 3.98 그리고 인덱스드 EOA가 0.64로 이거는 사실은 ppm에 맞겠다라는 정도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팔로업을 후에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어찌됐건 팔로업을 하면서 약간은 바디웨이트를 줄이는 목적으로라도 좀 라식스 다이어레틱스 쓰면서 봐서 3.7, 3.4, 3.3, 2년째까지 사실은 어느 정도 약물을 사용을 하면서 큰 증상은 호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라미나 플로우나 터뷸런트 플로우 양쪽이 다 사실은 벌룬 익스펜더블 밸브가 사실 에코상에서는 더 높게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셀프 익스펜더블은 터뷸런트하게 나와서 에코상에서는 낮게 나올 수도 있고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메인이지만 양쪽이 에코상에서 틀리게 나올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고 사실 저희가 픽투픽이나 도플러로 볼 때 그레디언트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인베이시브하게 보는 것 그리고 그 도플러가 또 틀릴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은 사실은 이전에 좀 알려진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보통 그 인베이시브랑 사실은 그 벌룬 익스펜더블 밸브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거랑 차이가 나게 특히나 작은 밸브에서는 조금 더 차이가 나게 에코상에서 보일 수도 있다는 거를 사실 디스코던스를 예전부터 조금 얘기를 했던 편인데 사실 그 데이터들을 이제 그 디스코던스야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데이터들을 보다 보면 세브란스에서 나왔던 데이터, 스마트 트라이얼에서 나왔던 데이터 기본은 거의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랜덤이고 하나는 아니었다 뿐이지 거의 비슷한데 여기서 봤을 때 양쪽 다 EOA 기본은 차이가 있지만 어찌됐건 셀프 익스펜더블이 헤모다이나믹하게 좋았다라는 데이터들은 양쪽 다 비슷하게 나왔고 하나 또 재밌는 건 스마트 트라이얼에서는 그 인터뷰할 때 보니까 근데 벌룬 익스펜더블 밸브가 훨씬 더 PVL이 적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당신들 오버사이징 조그만 거 아니냐 그러면서 왜 셀프 익스펜더블보다 벌룬 익스펜더블이 PVL이 높냐 이런 걸 또 질문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코레스판드 디디에 선생님이 우리는 한두 개 한 거 아니고 탑이 엄청 많이 한 사람들이고 내가 이 정도의 오버사이징을 결정했으면 벌룬 익스펜더블의 이 한계가 여기까지고 너무 하다가 터지는 거를 고려를 해서 사실은 양쪽을 어디 하나 헌치 않게 한 거다 이 정도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또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라지 데이터로 사실은 ppm을 봤을 때는 ppm이 사실 그 TVT 라지 레지스트리에서는 의미가 있었다. 또 다른 여러 데서는 또 의미가 있었다 없었다 이런 클리니컬 아웃컴에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오션탑 데이터에서는 사실은 1년 팔로업으로 예전에 한 1,700명, 1,600명 정도 봤을 때는 의미가 없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약간 양쪽이 틀린 게 하나는 BSA가 주로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는 애뉴루스가 작은 것이 ppm의 주요 원인이 된 데이터인데 사실 최근에 그래서 여태까지 20mm 밸브를 굉장히 좀 그 일본 그룹에서 많이 썼었는데 최근 데이터 아직 언퍼블리시 됐지만 최근 데이터 3년까지 그 다음에 7,000명까지 올려보니
아시안 쪽 데이터에서 어찌됐건 ppm이 1.3% 굉장히 사실은 적게 생기지만 명확하게 클리니컬 아웃컴이랑은 데이터를 늘려보니 연관성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사실은 사피엔 20mm가 5% 정도로 제일 높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환자가 사실은 어떻게 됐냐, 그래서 3개월, 6개월, 12개월, 24개월까지 보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불안한 감이 더 있었는지, 그리고 또 BNP가 좀 잘 안 떨어지는, 이건 말고는 사실은 떨어지지 않을 이유가 별로 없었는데 안 떨어졌는지 라식스를 쓰면서 사실은 증상은 꽤 좋아졌습니다. 중간에 초반에는 조금 증상이 있으셨는데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게 이제 30개월까지 넘어오면서 AKI가 원인이긴 하지만 사실은 제가 용량 높게 어찌됐건 반 T씩 BID로 썼던 것도 이유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템포러리하게 투석을 하고 지금은 호전돼서 됐는데, 만약에 이 환자가 정말 이 ppm 때문에 생겼다면 지금 생각에는 사실은 위에다가 에볼루스를 하나 더 넣는 게 방법이 아닐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봐야 될 환자니까요. 또 케이스 두 번째는 사실 거의 비슷한 베리 시비어 AS에 그다음 BS 1.7 71kg, 아까보다도 더 환자분은 사실은 몸무게가 많이 나고, 이 사람은 AFib까지 같이 있던 사람이라 다이아스톨릭 하트 페일리어 있었던 뭐까지 가능한 분인데 350 정도 에이리어에서 사실은 이 앞에 케이스를 사실 한 번 경험해보고 나니 사실은 셀프 익스펜더블로 저희가 인서션을 했고, 그 뒤에는 사실은 디스차지에서 한 2.5 정도까지 VMAX가 나왔으나 최근에는 사실은 뭐 토렘 2.5 반 T 정도만 쓰면서 AFib 때문에 그 정도로 쓰면서 1.9 정도로 사실은 괜찮은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이 정도까지 차이가 날까? 사실은 포스트 저희가 카테터에서는 거의 메저먼트에서 비슷한데 이 정도까지 차이가 날까? 사실은 T 아이스 가이디드로 한다고 쳐도 사실 TT가 아니라 그렇게 해도 PVL은 잘 보이는 건 뭐 인정을 하겠는데, 그리고 또 뎁스를 조절을 하는 건 하겠는데, 사실은 헤모다이나믹하게 이거를 더 잘 본다, 뷰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TT가 그 부분은 잘 할 것 같고,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찾아보니까 서울성모병원에서 유일하게 저희가 국내에서는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브스 035 아이브스 볼케이브 아이브스로 이 부분을 작년에 많이 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좀 여쭤보시고 싶은데, 봤을 때 볼케이노 아이브스는 도플러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PVL도 보이고 이론적으로는, 그리고 EOA도 잘 보이지 않을까, 이런 데이터들이 외국에서는 이제 많이 민치 선생님이 나오고 있어갖고 보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사실은 아이스로 저희가 풀모너리 트렁크에서 쇼스 엑시스를 보더라도 그게 비틀어질 수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아이브스로 보더라도 그레이터 커베이처 쪽에 붙기 때문에 너무나 조금 이게 실제랑 맞는지도 좀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사실은 정확하게 그 밸브의 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아서 약간은 좀 맞지 않지 않을까. 제일 정확한 건 포스트 타비 CT 데이터가 EOA에서는 제일 정확하겠죠. 그래서 요거를 잘 축적해 놓으신 선생님들은 정말 좀 부럽습니다.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세데이션, 다른 거 인베이시브건 뭐 도플러건 말건 세데이션에서 따라서도 물론 그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잘못 오히려 세데이션 한 상태에서는 언더 에스티메이션 될 수 있다는 데이터들이 있고, 그래서 요즘 하도 이런 이슈가 있으니까 이제 에드워드 쪽에서는 사실은 뭐 그다음 인베이시브 카테터로 재는 게 골드 스탠다드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카디악 아웃풋 그다음 시스테믹 베스큘라 리지스턴스 하트레이트 같은 면들이 사실은 세데이션 상태에서는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도플러로 재더라도 그 당시와 그 다음에 태어날 때 올라가는 걸 보면 사실은 어웨이크닝 상태에서 재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까. 진짜 라이트 세데이션으로만 하고 측정은 헤모다이나믹은 깬 상태에서 하는 게 제일 아이디어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너무 답답해서 저희는 사실은 약간은 애매한 환자분들은 CPX도 시켜보긴 하지만 특히나 VCO2 슬로프를 좀 열심히 보는 편인데, 사실은 연세가 많은 분들이라 이것도 쉽지는 않은 편입니다. 에코 하시는 선생님들은 요즘에는 본인들도 진짜 이게 맞을까, Vmax 민 프레셔 그레디언트 이게 맞을까, 스트로크 볼륨 인덱스를 떠나서 이제 스트로크 볼륨에다가 이젝션 타임을 더해서 하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본인들도 참 여태까지 모르는 게 많았다라고 하시면서 이제는 네이티브 밸브 그 다음 넘어서 이제 메카니컬 밸브까지는 이제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고, 타비 밸브는 사실은 어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인베이시브하게 그 프레셔를 재는 것도 여러 가지 좀 컨선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그 얘기로는 사실은 아웃텍 밸브를 통과하는 것도 싫어서 이제 트랜스셉탈로 해갖고 재는 사람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게 정말 정확한 거지, 정말 이렇게 와이어로 다 최근에 나온 와이어 안쪽이랑 위쪽 재는 와이어로 하는 게 좋은 건지, 이 방법에 대해서 사실 여태까지 하던 대로만 했지 의심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아직은 그 프리딕티브 EOA를 프리딕트하는 것은 타비에라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나토미컬 베리에이션이 많아서 잘 늘어날지 어떨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밸브의 사이즈에 따라서도 안에 그 수처된 부분 때문에 얼마나 늘어나는지는 알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저희가 뭐 잘 몰랐었던 프레셔 로스 리커버리 한 포인트에서 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도 있고, 그리고 워낙에 ppm이 클리니컬하게 문제되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아웃컴을 저희가 비교하기가 참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단순하게는 스텐트처럼 얼마나 좁아져서 우리가 얼마나 늘려서 그 다음에 이게 효과가 어떤가, 클리니컬 아웃컴이 어떤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바디 서페이스 에리어 정도로 기준을 나놓고, 그 다음에 스텐트를 넣고 나서 얼마나 아웃컴을 우리가 좋으면, 그래도 저희가 단순하게 좀 중재 시술하는 사람에서는 이거면 됐다라는 그런 기준을 사실은 어떻게 좀 보면 되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부분은 내일 케이스 컴페티션에서 조금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철현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그 두 주제에 대해서 이제 디스커션 좀 시작을 해보는데요. 제 코멘트를 해보면 아까 이철현 선생님 경험한 것처럼 그 사펜 20ml를 넣는데 예측치 못하게 Vmax가 3이 넘는 경우가 그 아주 드물게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에볼루스는 한 번도 그렇게 배신한 적이 없는데 이건 지금 이거 아주 잘 됐는데 3이 넘어요. 그러면은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3이 넘는다는 거는 일종의 ppm이 왔다는 걸 의미하고, ppm이 오면은 early structural deterioration이 오는데, 저희가 보는 거는 1, 2년만 보고 환자가 로스되니까 괜찮은 줄 알지만 사실은 이 사람 5년 정도 지나면은 100% 벨페일리어 오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아까 말한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저희한테 네비토라는 또 다른 옵션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그 아까 노 코로나리 하이트 있는 환자한테 이런 그러니까 네비토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이제 좋은 옵션인데, 저는 그래서 그 스몰 애놀라이에는 사펜을 넣으면 절대 안 된다. 근데 박만호 선생님 개수처럼 90세 넘은 사람은 조금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다른 혹시 스몰 애놀라의 정의도 지금 잘 안 돼 있고, 정말 얼마만큼 적은 게 스몰 애놀라이냐, 스마트에서 430 미만으로 정의하고 스터디를 했지만 결국 거기 평균이 380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뭐 스몰을 300 미만으로 잡기도 하고 330 잡기도 하고 뭐 익스트림 스몰 290 뭐 이렇게 내려가기도 하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정말 스몰이냐를 또 따져봐야 되지만, 그 사람의 아나토미를 철저하게 잘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애눌러스만 보는 게 아니라 SOV, STJ 사이즈하고 그다음에 밸브 랭스, 칼슘, 이런 코로나리 하이트 이런 걸 다 종합해서 어떤 밸브가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을지를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스몰 애널스 이중인 선생님 케이스 중에 재미있었던 게 이제 LVOT 옵스트럭션이 있잖아요. LVOT 옵스트럭션이 그게 이제 서전들이 항상 공격하는 포인트가 되는 거가 트루 AS냐, LVOT 옵스트럭션 때문에 나온 프레셔 그레디언트냐, 그걸 어떻게 감별할 거냐, 항상 공격 포인트가 되긴 하는데요. 이 환자는 보면 트루 HCM이 아니고 LV 프레셔 오버로드에 의한 시그모이드 septum 때문에 LVOT의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생겼는데, 그리고 그 프레셔 언로딩을 하니까 LVOT의 프레셔가 좋아졌잖아요. 근데 실제로 HCM이 있는 환자는 CVOS가 있을 때 어느 게 정말 환자 심텀이나 예후에 영향을 미칠지 그런 걸 이제 고민을 하면서 HCM을 septal alcohol ablation 하고 기다려서 그 다음에 이제 스텐팅 타비를 하기도 합니다. 하는데 아까 그
LVOT 옵스트럭션이 있으면 이제 튀어나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튀어나간다는 걸 어떻게 예견을 할 수가 있죠? 사실 저는 뭐 예견은 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몇 번 이제 그 디플로이를 파이널 하기 전에 이제 좀 몇 번에 좀 팝업되는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그 환자가 마침 또 시그모이드 septum의 하이퍼트로피가 심했던 환자라서 그렇게 좀 그런 아나토미를 가진 환자들은 좀 그런 이슈가 있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저는 반대인데 사실 왜냐면은 지금 앞에 이제 베이저 세타라피 심해가지고 심한 사람은 저는 사펜 넣으면은 이게 잘못하면은 이게 한번 날아가면은 그대로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볼루스를 넣어가지고 날라가면 니캡처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위치 조정을 해가지고 베스트로 딱 할 수 있는데 이게 사펜은 한 번 개입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시간에 아주 완전히 이게 LVOT가 서프레션이 안 되면 잘못하면 삐그덕할 수 있어서 저는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에볼루스 쓰는 게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스몰 애뉴라이 때 이제 무난한 거는 다 이렇게 셀프 익스펜드를 했을 텐데 저희도 한 연달아 3번, 4번 리캡차 한 적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건 날아가면 뭐 어떻게 할 방법 끝이니까 한 번으로 그래서 그런데 이제 최일호 선생님 말씀에 저는 아주 동감하는데 이게 아까 박만원 선생님 케이스 소개한 거 여러 가지 그 팩터들이 이제 스몰 애뉴라 정의가 불분명하니까 그거 더하기 이제 코로나 하이트 더하기 카스fik이 정말 얼마나 심하고 익스텐시브하냐 그게 또 밸브 리플의 랭스가 어떠냐 이 쉬프팅 예측이 어떠냐 여러 가지 팩터를 다 고려해서 결국은 정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무난하게 또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이제 최종 정하는데 그래도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요소가 뭐냐 여기에 따라 이제 오퍼레이터 정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케이스는 꼭 발로 익스펜드를 해야 될 오히려 이유를 뭐뭐뭐 때문에 이걸 했어야 돼요. 팝업 리스크가 제일 높다고 생각한 거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그 환자가 또 칼슘이 거의 없었거든요. 칼슘이 거의 없어서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셀프 익스펜딩 밸브는 이게 애뉴러스 대비 한 6, 7mm 밑에서 시작하고 저 벌룬 익스펜딩은 거의 한 2, 3mm 조금 아래라고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그 시그모이드 septum이 밸브 팝업에 조금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는 좀 로우 임플란테이션 하는 이런 셀프 익스펜딩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앵글 있잖아요. 아울토 하트 앵글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60도 그러니까 3, 40도 이렇게 조금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그 에볼룬 넣으면은 셀 가운데로 해서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앵글이 심하면은 심할수록 사실 그 약간 위험할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칼슘이 적은 경우에. 근데 제가 내비토를 한 뭐 그 김현수 교수님이 가장 많이 하셨지만 세 케이스를 해보니까 내비토의 장점이 그 굉장히 플렉서블해서 항상 가운데 쓰더라고요. 가운데 서서 이렇게 세 개 이렇게 가니까 칼슘이 적은 사람들도 무난하게 할 수 있었던 그런. 가운데 있다는 게 앵글 오브 인터레스트 딱 맞아서 그러니까 이제 네서랑 그레이터 커브체의 가운데 주로 그 에볼루 해보면 대부분 네서 커브체에 붙어서 이렇게 NCC 쪽에서 펼쳐가지고 LCC로 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가운데 펼치니까 세 커스 리플스 골고루 쫙 붙으니까 되게 스테이블하게 펴지는 그런 경험이 있어서 좀 그런 점이 좀 장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아이브스는 쓴 적이 없는데. 항배생이 나만 그런데 아이브스 썼나? 저도 쓴 적은 없는데. 아이스를 많이 썼죠. 아니 저희는 쓴 적은 없었습니다. 아까 발표하실 때 있었는데 볼케이노가 어디서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철 선생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 그 저기 뭐야 사피엔이 EOA가 더 작은지 아세요? 이쪽 그 에볼루보다 똑같은 사이즈일 때 잘 모르죠. 그게
그게 LV 안에 들어가 있는 이너 EOA는 똑같아요. 근데 그 아올타 사이드에 있는 EOA 그게 작거든요. 그게 왜 작냐면은 이게 프레임이 그 사피엔은 이게 낮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스트레이트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XT 때 이게 붙었어요. 이게 밸브가 디플렛이 안 떨어져 가지고 막 피그테일로 막 해고 그런 익스피리언스가 있어서 걔네가 이제 그거를 조금 이렇게 스탠스트롯에 좀 이렇게 안 붙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아우터 EOA가 작거든요. 그래서 그 스몰 애놀라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PPM이 올 가능성이 상시 굉장히 높은데 이게 셀프 익스펜더블은 약간 이게 벌어지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그 자기 원래 크기까지 다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EOA가 차이가 조금 나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듣기로는 요 새로 나온 그 사피엔의 그 새로 나온 밸브에서는 그거를 어느 정도 해결을 해서 좀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나오면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예, 김혜수 교수님. 그래서 이제 S3 디자인을 말씀하셨는데 S3는 이제 이게 리플레스 추월을 이렇게 했어요. 완전히 열려도. 그러니까 이게 좁죠. 그래서 그 전에 이렇게 했는데 아까 붙어가지고 뭐 말씀을 이렇게 하니까 약간 fully 시스터올 때도 이렇게 돼 있어요. 좁은데 레질리아를 나비톡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사피엔 레질리아는 조금 오리피스 에리어가 더 넓다라고 하는데 막 그건 부차적인 이슈고 인트라애놀라 디자인의 오리피스는 무조건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스몰 바디 사이즈 저희들은 서울대병원에서 20년 사피엔 20년 적 한 번도 없고 초반에 23을 좀 넣었다가 최근 한 5년 동안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다른 밸브가 컨트라가 아니면은 23도 전혀 안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의 사피아는 거의 26, 29만 넣고 있는데 결국 듀라빌리티가 아무래도 차이가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 때문에 하는데 사피안이 워낙 쉽고 심플하고 오히려 세이프하고 헤모다이내미컬리 좀 스테이블하고 하니까 사피안은 항상 어트랙티브하게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밸브를 쉽게 넣을 수 있는 경험을 가져야지 그 쉬운 유혹적인 사피안을 조금 피하면서 다른 밸브를 넣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